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즈 피아니스트 송석철입니다. 저는 재즈와 블루스, 락 이런 장르의 연주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 25년간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쳤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재즈 클럽이나 아니면 여러 행사에서 재즈 관련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즈 음악을 피아노로 하고 있는데요. 재즈는 저기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서양 음악을 접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게 기원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 발전하면서 지금은 인류 공용의 공동 문화 유산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예, 세계적인 모든 음악들이 이제 혼합이 된 그런 음악이라 클래식 같이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재미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스토리가 영화로 나온 게 1973년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영화를 우연히 인천에 있는 애관극장에서 먼저 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 책은 불란서 사람인 앙리 사르에르라는 사람의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래서 탈옥을 수없이 시도하는 주인공의 자전적인 얘기를 다룬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제가 83학번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은 쉽게 말하면 저기 그 유명한 영화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무슨 뭐 제도권적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가서 사는 것들이 무보험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싫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을 서점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읽고서는 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이고요. 이것을 저기 재즈 스타일로도 많이 같이 동료들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Free as the Wind.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바람과 같은 자유라는 뜻의 그 제목이고요. 그 원래는 이게 가사는 없었는데 후에 이제 가사를 붙여서 보컬들이 노래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든지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TV 같은데 무슨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서 무슨 패널이 무슨 곤란한 지경에 처하거나 했을 때는 뒤에 이제 백뮤직으로 이 음악이 굉장히 많이 깔렸었거든요. 제가 피아노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삐용 책의 줄거리는 여러분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 책의 주인공이 아,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1940년 30년대에 프랑스령인 그 기아나라는 곳에 유배돼 가지고서는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그곳에서 크게 세 번의 탈출을 시도하는 그 과정을 다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탈주에 성공해서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 남미 쪽으로 탈주해서 살고 있다가 어느 저기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을 봤대요. 근데 그것도 탈주에 관한 소설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자기가 겪은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 빈약한 내용인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영화로도 2번이나 만들어지고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영화를 먼저 봤죠. 영화는 1973년에 애간극장에서 봤고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이고 책을 접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2년도겠죠. 그러면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 있듯이 주인공은 자기를 석박하는 그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탈주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82년대 그 상황에는 정말 그 누가 저를 억압하지는 않았지만은 사회 통념상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다
다 똑같은 애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 똑같은 거를 배우면서, 그리고 똑같은 졸업 후의 진로를 뭐 이렇게 맨날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AFKN이라고 미국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울 트레인이나 이런 음악 보면서 음악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또 피아노를 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 그런 것만 보이니까 저도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책을 접하게 돼서 순식간에 다 읽었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주인공의 스토리가 굉장히 멋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제가 책을 읽은 거는 수업 시간 중에 읽었죠, 물론. 그러면서 수업은 듣지 않고 이 책에 빠져들어서 계속 읽었었는데, 그 주인공에 있던 그 유배지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었어요. 거기서 많은 비인권적인 처우를 받으면서도 대다수의 죄수들은 거기에 안주해서 그냥 살려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탈주는 용기가 없어서 꿈도 꿔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 주인공 빠피용은 용감하게, 이 사람이 사실은 건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거야 뭐 본인의 주장이고, 하여튼 이 사람이 완력도 센 사람이고 자기는 근거털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었거든요. 하여튼 그 사람 본인의 성격도 있었겠지만은 수없이 많은 시도,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도 시도해서 결국엔 탈주에 성공하는 그 스토리가, 마치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대리 만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절벽에서 야자나무 뗏목을 떨어뜨린 후에 그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영화에서는 그걸 슬로우 모션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레지 더 윈도 음악이 쫙 흘러가면서 그 주인공 스티브 맥킨이 그 뗏목에 올라서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합니다. 근데 그 자막으로는 그냥 심하지 않은 욕설로 표현이 됐지만은요. 아무튼 거기서 야 이놈들아, 나는 자유를 찾았다. 어디 와서 나를 또 잡아가 봐라. 라는 식의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죠. 디아블에서 탈출하다. 일요일 저녁 7시에 이제 막 자다가 깼다. 토요일 아침부터 내내 잤다. 달은 9시나 되어야 나왔다. 그래서 밖은 어두컴컴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비를 머금은 두툼한 구름들이 머리 위를 지나갔다. 우리는 막사에서 나왔다. 밤중에 몰래 낚시를 하러 가거나 섬을 산책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젊은 사내 녀석 하나가 애인인 퉁퉁한 아랍인과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어느 구석에서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널빤지를 들어올리는 것을 보면서 그 아랍인이 하루에 2~3번씩 애인과 즐기느라고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진한 입만춤을 실컷 퍼붓 노라면 도용지가 천국처럼 느껴지겠지. 그건 젊은 녀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치는 기껏해야 23에서 25 정도로 보였지만 그의 육체는 젊음의 싱싱함이라곤 사라지고 없었다. 우윳빛 피부를 간직하려고 아무리 그늘에서만 지냈어도 이미 아도니스의 모습은 빛을 잃고 있었다. 그렇지만 도용지에서는 자유로울 때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애인을 거느릴 수 있었다. 그치는 아랍인 외에도 단돈 25프랑으로 고객들을 상대하기도 했다. 그 가격은 몽마르트의 루슈아르 대로에서 창녀가 버는 것과 같은 액수였다. 청년은 고객들이 주는 기쁨 외에도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을 벌었다. 그 두 사람과 그의 고객들은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기꺼이 몸을 굴렸고, 그들이 도용지에 발을 디딘 그날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곧 섹스밖에는 없었다. 그들에게 형을 부과한 검사는 그들을 나락의 길로 내려 벌을 주려고 했겠지만 바로 그 나락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행복을 찾은 것이다. 가자. 우리는 서둘러 섬의 북쪽으로 갔다. 수중동굴에서 뗏목 2개를 꺼냈다. 세 사람 다 금세 흠뻑 젖었다. 바람은 특유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불었다. 실병과 창은 내 뗏목을 바위 위로 밀어올리는 것을 도왔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왼쪽 손목에 자루의 밧줄을 묶기로 했다. 순식간에 자루를 잃어버리고 혼자 쓸려갈까봐 무서웠다. 실병은
창의 도움을 받아 맞은편 바위 위로 올라갔다. 달이 이미 뜨기 시작해서 앞이 잘 보였다. 나는 머리에 수건을 감았다. 우리는 파도가 6번 치기를 기다렸다. 30분도 남지 않았다. 창이 내 곁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목을 끌어안고 포옹을 했다. 창은 바위 위에 엎드려 리제트가 부서질 때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발을 잡아주기로 했다. 하나 남았어. 그 다음 것. 좋다. 실병은 뗏목 앞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뗏목을 덮어 내리치는 물벼락을 막을 준비를 했다. 나도 같은 자세를 취했다. 내 종아리를 붙들고 있는 창이 흥분과 긴장으로 어찌나 손에 힘을 주는지 그의 손톱이 살에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드디어 리제트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리제트는 쏜살같이 달려왔다. 평소처럼 얼얼한 소리와 함께 우리가 있는 두 바위에 와서 부서지며 구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나와 실병은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에 몸을 날렸고 리제트는 서로 나란히 붙어있는 두 뗏목을 현기증이 날 정도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뿜어냈다. 채 5분도 못 되어 우리는 해안에서 300m는 떨어졌다. 실병은 아직 뗏목에 올라앉지 못했다. 나는 곧바로 올라앉았다. 창은 어느새 드레피스 벤치에 올라서서 하얀 천을 흔들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냈다. 우리가 위험한 장소를 벗어난 지 3분 정도 지나자 다시 디아블로 곧장 달려드는 파도들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우리를 실어간 파도는 다른 파도보다 훨씬 길었다. 거품도 거의 없고 흔들림이나 뗏목을 뒤집으려는 위험도 없었다. 우리는 그 깊고 높은 파도와 함께 오르락내리며 하면서 무사히 드넓은 바다에 들어섰다. 그중 어느 파도 머리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창의 흰 수건을 보았다. 실병은 한 50m 떨어졌을까 내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는 수도 없이 한 팔을 흔들어 환희와 승리감의 신호를 보냈다. 밤은 부드럽게 찾아왔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떠날 때 우리를 바다 쪽으로 잡아 끌었던 조수는 이제 그랑테르 쪽으로 밀어주었다. 수평선에서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러니까 거의 6시였다. 수면에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해안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에서 꽤 멀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제도의 섬들은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였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0km는 떨어진 듯 했다. 나는 성공했다는 생각에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뗏목 위에 앉으면 어떨까? 바람이 내 등을 때리며 밀치겠지? 난 뗏목 위에 앉았다. 사슬을 풀어서 허리띠에 한 바퀴 둘러 감았다. 볼트에는 기름을 충분히 발라두었기 때문에 너트를 조이기가 쉬웠다. 나는 두 손을 호응에 치켜들고 바람에 말린 뒤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담배 용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행동에 옮기던 순간부터 긴장감에 뱃속이 얼마나 욱신거리고 쑤셨는지 모르겠다. 이젠 하나도 두렵지 않아서 담배를 다 피운 다음에는 코코넛 과육을 몇 입 먹기로 했다. 나는 한 줌 가득 코코넛을 먹고 다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실병은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따금 파도머리에 올라갈 때만 언뜻 서로의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서 음악을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위에 설명해 나가면서 설득해 나가면서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빠삐용도 그 부분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자기가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도우기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주 음악하는 음악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같은 비슷한 처지였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깨우쳐진 영화가 빠삐용이었었는데요. 사실 뭐 이런 비슷한 영화로서는 뭐 잘 아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몇몇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그 무슨 알바스트로에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뭐 많은데요. 보면 이제 그 대부분의 영화에서는요, 공통적인 대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너네들이 내 몸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정신마저 가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병을 심하게 앓았는데요.
그 제도권 안에서 나를 가둘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내가 상상하는 것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감명을 받았었던 거죠. 주인공 빠삐용이 자신의 자유를 최고 인생 목표로 삼았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흔히 말하기를 그 자유와 방종의 그런 차이점들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은 자신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와에 대한 권리도 엄청나게 많이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뭐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외롭기도 하고 그때도 항상 비디오를 빌려서 책은 아니었었더라도 빠삐용을 수없이 많이 봤었어요, 외로울 때. 그래서 그 영화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뭐 그때 뭐 영어 공부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자막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면은 그냥 그 나중에는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 외로울 때 그런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고3 때 처음 읽었을 때 하고 지금 또 계속 가끔 읽고 또 영화로도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낌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뿐이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점점 어른이 되면서 계속 읽으면은 뭐 사실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뭐 나 자신의 소중한 자유를 찾아서 그걸 누리고 싶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도 엄청나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내 자신의 자유를 찾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뭐 그런 간단한 얘기지만은 진짜 점점 마음에 와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빠삐용 책에 나오듯이 빠삐용은 그 저기 험한 수영제에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다 누구나 이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들은 월화수 금 해서 뭐 월요병이 있다고 그러고 로또만 맞으면은 뭐 요즘 뭐 코미디 같은 패러디에서도 보면은 뭐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게 꿈이라는 등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들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주어진 무슨 일종의 감옥 같은 데 갇혀서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루틴에 왜 짜증내 하면서 어디론가 멀리 가보고 싶어 하면서 그래서 로또도 사고 저도 물론 로또도 가끔 삽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상태에서 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너무 좌절해서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보려는 거는 무슨 뭐 용감한 사람들이 있죠. 뭐 이렇게 무섭지만은 밖으로 나와서 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 영화나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기도 생기고, 네, 일단,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저질러 보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저의 인생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사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이 책은 제가 처음 영어를 본 1973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책을 읽어본 82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책을 보면서 영화도 보면서 아직도 볼 때마다 새록새록 그 교훈이 새롭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밤에 가로등에 보면은 나방들이 가로등대에 모여 있어요.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러는 그 나방 중에 어떤 한 마리는 하늘의 달을 보고 달을 향해서 날아가는 애가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면 어때요? 세상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멋진 젊은이들이 되고 저는 이 나이가 돼서도 달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악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뭐 어려서부터 계속 했었죠. 실제로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잠깐 군탈 비슷하게 탈출했다가 죄를 주고 말로 받은 적이 한 번 큰 교훈을, 예, 군대에서는 장난하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을 받았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결혼해서 저는 이제 뭐 애들도 셋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뭐
집안에서 아웅다웅 서로 식구끼리 모르겠다 아니 뭐또 마눌님하고 부부싸움이라도 한 날이면은 어디 그냥 혼자 멀리 그냥 훌쩍 떠나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밖으로 일단 나왔다가 로또 가게가 보이면 로또도 사고 내가 로또만 맞기만 해봐라 뭐 이런 다짐도 해보고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예. 그렇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그런 데서는 찾을 수 없고 그런 식의 뭐 일탈을 꿈꾸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적당히 좋은 거는 같습니다. 저 그런 비슷한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예, 아무도 없는 섬에 피아노가 있는데 단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피아노가 조율이 잘 돼 있어야 되죠. 예, 잘 된 그 피아노로 걸 프롬 이바나마라는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예, 많이 알려진 보사노바 곡인데요. 그 곡에 이제 또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걸 프롬 이빠나마잖아요. 이빠나마에서 온 키가 크고 피부가 구릿빛으로 된 예쁜 아가씨 뭐 이런 식의 그 가사거든요. 예. 누나 꿈꾸는 뭐 트로피카나에서 예? 남미의 예쁜 아가씨를 뭐 만나서 뭐 이런 예, 그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내용은요, 빠삐용이 독방에 갇혀서 생각하는 내용들인데요. 초창기에 빠삐용이 처음에 독방에 갇혔을 때는 자신에게 유죄를 떼는 검사들을 생각하면서 이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혼내줄까 하는 그 공상으로 나를 지샜는데요. 여러 번 독방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생각나는 게 어머니 생각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독방안을 꼼꼼히 살폈다. 전 세계 자유의 어머니이자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낳았던 내 조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아무리 프랑스령 기아나라 할지라도 대서양에 벌어진 작은 섬에 생조세프 격리소 같은 야만적으로 인간을 탄압하는 건물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추측은커녕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다닥다닥 붙은 150개의 독방들을 상상해보라. 각 독방의 두툼한 사방벽에는 쪽문이 달린 작은 철문 하나만 달랑 나 있었다. 각 쪽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부 명령 없이는 이 문을 열지 말 것. 왼쪽에 있는 목침이 놓인 나무 침상은 분리 감옥과 같은 체제로 침상을 들어올려 벽에 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담요 한 장, 구석에는 의자로 쓰이는 시멘트 벽돌 하나, 빗자루 하나, 군용 컵 하나, 나무 숟가락 하나, 사슬이 달린 양동이 변기를 덮는 얇은 철판 하나, 천장에는 철로처럼 두꺼운 쇠창상들이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도록 격자무늬로 가로막고 있었다. 그 위에는 지상에서 약 7m 높이의 진짜 건물 지붕이 있었다. 그 사이에서 쇠난간이 있는 폭 1m 정도 되는 순찰로가 독방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간수 두 명이 양쪽에서 중간 지점까지 서로 왔다 갔다 했다. 순찰로까지는 제법 밝은 햇빛이 들어왔지만 독방 안쪽은 한낮에도 흐릿했다. 나는 침상을 내리라는 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방 안을 서성거렸다. 죄수들과 간수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도록 슬리퍼를 신었다. 난 곧 생각했다. 이 234호에서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2년이면 730일이야. 사람 잡는 섬이라는 이 격리소의 별명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건 너 하기 나름이야, 빠삐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돌고 간수가 내 천장 위를 지나갔다. 그가 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모습은 보였다. 전등이 켜있긴 해도 6m도 넘는 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어서 순찰로는 환하지만 독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다시 시계추 운동을 시작했다. 내게 형벌을 내린 머저리 법관들아, 잘 자라. 너희들은 내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지 미리 알면서도 그런 징벌을 처리하지 않은 혐오스러운 작자들이야. 아무래도 상상에 빠지지 않기는 힘들 것 같았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덜 음울한 주제들을 떠올리려 애쓰는 편이 나을 듯했다. 후각 소리와 함께 침상을 내려도 좋다는 신호가 떨어졌다. 그때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부터는 원한다면 침상을 내리고 누워도 좋다. 분명 원한다면이라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을 자기에는 너무 중대한 순간이었다. 나는 지붕이 열린 그 짐승 우리에 익숙해져야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곧 시계추 리듬을 익혔다. 고개는 숙이고 두 손은 뒷짐을 지고 보폭은 정확하게 맞춰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시계추가 흔들리듯이 끝없이 왔다 갔다 했다. 5걸음이 끝날 때마다 벽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스치면서 돌아서서 시작도 끝도 없는 마라톤을 지칠 줄 모르고 반복했다. 그래, 빠삐. 이 사람 잡는 섬은 분명 장난이 아니야. 간수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면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고개를 들어서 그 그림자를 보기라도 하면 더 끔찍했다. 마치 표범을 구덩이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했다. 그 끔찍한 느낌에 익숙해지려면 아무래도 여러 달이 걸릴 것만 같았다. 1년 365일, 2년은 730일, 6년만 끼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다. 730일이나 731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니, 분명 차이는 있다. 하루가 더 있다는 건 24시간이 더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24시간이면 긴 시간이다. 고로 24시간을 씩 31일은 30일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다.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지? 암산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려나?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아니, 못할 건 또 뭐야? 어디 한번 보자. 100일이면 2400시간이다. 거기에 7 곱하는 건 아주 쉽다. 그럼 16,800시간이다. 거기에 30일 남았으니까 30 곱하기를 24를 하면 720시간이다. 그럼 총 16,800 더하기 720을 하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17,520시간이 된다. 신의 하는 빠뿅 선생, 당신은 밋밋한 벽이 둘러쳐진 이 특수 제작된 우리에서 짐승처럼 17,520시간을 죽여야 하는 거야. 여기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몇 분이지? 그것까진 관심이 없다. 시간만 계산하면 충분하지. 분까지 계산해서 뭐 하려고? 왜 아예 초까지 계산하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건 나라선 관심이 없다. 그 나날, 그 시간,
그분을 나 혼자서 몰아며 지내야 하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내 오른쪽엔 누가 있을까? 왼쪽엔 그리고 뒤쪽엔 그 세 사람도 각각 독방에 들어앉아 254호에 누가 들어왔을지 궁금해하고 있겠지? 독방 뒤편에서 뭔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저게 뭘까? 혹시 옆방 사람이 철창을 통해 내게 뭘 던진 걸까? 나는 그게 뭔지 분간하려고 애썼다. 어두침침해서 흐릿하지만 길쭉한 것이 보였다. 막 주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벽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놀라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쳤다. 그것은 벽에 닫아들으더니 벽을 조금씩 기어오르다가 다시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벽이 너무 밋밋해서 쉽게 매달려 움직이지 못했다. 3번을 거푸 벽을 따라 오르려다 실패하고 4번째 다시 떨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발로 짓이겼다. 슬리퍼 밑이 물컹했다. 도대체 뭐지? 무릎을 땅에 대고 최대한 가까이 들여다 보다가 마침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길이가 적어도 20cm 되고 폭이 굵은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커다란 벌레였다. 주워서 변기 속에 집어넣기도 끔찍할 만큼 역겨웠다. 네, 요즘도 뭐 변함없이 여기저기 클럽에 다니면서 재즈 음악 연주하고 있고요. 영화 음악 같은 것도 연주하고 있고 블루스나 락하는 뮤지션들하고도 많이 교류하면서 연주 활동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뮤지션들은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피아노까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연주는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년이라는 거는 뭐 없고요. 예. 그리고 저를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책인 빠삐용이라는 책을 소개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MGTV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MGTV. 저는 취미가 보통 사람들처럼 저는 당구도 안 치고요. 무슨 고스톱이나 이런 것도 안 치고요. 낚시도 안 가고 그냥 음악 듣는 게 음악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취미가 있다면 TV로 UFC 보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나이로 62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하면서 젊어서부터 음악하면서 계속 그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녹음해 놓은 거 들어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막 이불킥도 많이 하고 막 민망하고 그렇지만 또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젊음의 힘과 패기가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나이 먹을수록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음악 피아노 치는 것도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점점 조금씩 더 만족해 가고 있고요. 나이 먹는 것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영화도 보고 하면서 그것들 음악하고 같이 연관시켜 가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렸을 때 느낀 감정과 지금 느낀 감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런 감정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빠삐용도 그 많은 역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자기 자신의 그 진정한 자유를 얼마큼 사랑했으면은 그런 역경을 두고 용기를 내서 결국은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그거보다는 용기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드가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가 야자나무 그거를 뗏목을 바다에 떨어뜨렸는데 드가는 안 간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빠삐 형에게 그런 얘기하죠. 빠삐,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 죽어. 너무 위험해. 그랬더니 빠삐 형이 스티브 맥킨이 얘기합니다. It doesn't matter 그래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 대사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현실에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이 절망만을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하는가를 그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만약에 누구한테 한 사람에게만 권장해서 읽게 하고 싶냐면요. 네, 저기 김정은 씨에게 읽게 하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몸은 당신이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정신은 절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읽어봐 주세요, 정은 씨. 저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헬조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의 그 젊은이들의 선배들인 기성세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많이 앗아가서 본인들에게는 기회도 없고 뭐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책을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탈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빠삐용 책을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물론 자유이겠죠.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요.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무대보다 더 깊은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빠삐용, 그는 스스로 선택한 삶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게 멋지지 않나요? 이 책 한 권으로 저는 어떤 자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MGTV.